챕터 4 두 번째 유언장.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박순자 씨를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박순자 씨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아버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 따뜻한 말에 우리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박순자 씨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몇 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그리워하셨는지,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박순자 씨는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아버님은 항상 당신들 이야기만 하셨어요. 큰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딸이 얼마나 착한지, 막내가 얼마나 귀여운지. 당신들한테 전화할 때면 항상 긴장하셨어요. 혹시 바쁠까봐, 혹시 폐가 될까봐. 전화 끊고 나면 한숨 쉬시곤 했죠. 우리는 아버지를 너무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 바빠 아버지의 외로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도움을 청할 때만 응답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필요로 할 땐 바쁘다는 핑계로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정리하러 갔을 때 큰형이 아버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유언이라고 적힌 봉투. 하지만 이미 유언장은 공개되지 않았나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 그런데 첫 번째 유언장과는 달리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얼룩진 자국도 있었습니다. 눈물.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그리고 너희는 내가 남긴 유언 때문에 화가 났을 거야. 당연해.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한 푼도 자식들에게 남기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들어다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큰아들아, 내 사업이 어려울 때 내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던 거 기억하니?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자식을 위한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내가 그 후로 단 한 번도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묻지 않았던 것. 그건 조금 섭섭했단다. 딸아, 내 남편이 어려울 때 전세금을 내줬지. 나는 기쁘게 도왔어. 하지만 너도 그 이후로는 얼굴 보기 힘들었구나. 명절에 잠깐 왔다 가는 게 전부였지. 그래도 괜찮아. 내가 잘 살고 있으면 되니까. 막내야, 너에게는 매달 용돈을 보냈지.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다는 거 아니까. 하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아버지, 사랑해요라고 말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니? 나는 기억해. 엄마 장례식 때였어. 너희를 원망하는 게 아니야. 정말이야. 다만 아버지도 외로웠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어. 순자를 만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다시 사람으로 느껴졌어. 그 사람은 내 돈이 아니라 나를 봐줬어.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줬고 아플 때 돌봐줬어. 너희가 해주지 못한, 아니 해주지 않았던 일들을 해줬단다. 그래서 나는 순자에게 집과 식당을 남기기로 했어. 그 사람이 평생 살 곳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도 자식이 없어.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야. 부디 그 사람을 괴롭히지 말아라. 하지만 너희는 내 자식이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여기서 글씨가 더욱 흔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울면서 쓰셨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준비해뒀어. 순자에게는 이미 이야기했고 그 사람도 동의했단다. 내가 죽고 1년 후 식당을 팔아라. 그리고 그 돈을 너희 셋이 나눠 가져라. 약 3억 정도 될 거야. 순자는 집만 있으면 된대. 착한 사람이지? 그리고 내 예금 중 일부는 손주들 교육비로 써라. 통장은 순자가 갖고 있을 거야. 너희에게 이렇게밖에 못 남겨줘서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더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해라. 순자를 괴롭히지 말 것. 그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형제자매가 남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도 하늘에서 그걸 제일 바랄 거야. 사랑한다. 내 아이들아. 많이 보고 싶을 거야. 너희 아버지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우리 삼남매는 그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박순자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편지 아셨어요? 박순자 씨는 조용히 제 시도를 함께 속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이 쓰실 때 옆에 있었어요. 많이 우셨어요.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면서 쓰셨어요.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버님이 1년은 기다려달라고 하셨어요. 당신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신다고. 그리고 저를 원망하더라도 그게 당연한 거라고. 참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우리의 원망을, 우리의 비난을, 우리의 소송까지도 묵묵히 견뎌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Chapter 5 남겨진 마음. 아버지의 두 번째 편지를 읽고 난 후 우리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변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으니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박순자 씨를 제대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박순자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민 것이었죠. 식탁에 둘러앉아 우리는 박순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무엇을 좋아하셨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박순자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셨다는 것, 산책하면서 항상 우리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 휴대폰 배경화면이 우리 가족 사진이었다는 것, 명절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들뜨셨다는 것, 우리가 올까봐 설레며 기다리셨다는 것. 아버님은 당신들을 너무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큰아드님이 회사 임원이 되셨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며칠 동안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셨어요. 따님이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킨다고 자랑하시고 막내분이 효자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아버지를 외롭게만 했으니까요. 큰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정말 못된 자식이었어요. 돈 필요할 때만 찾아뵙고 사업 잘 될 땐 연락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생각도 안 했어요.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명절 때 억지로 얼굴만 비추고 갔어요. 아버지가 말 걸면 귀찮아했고 박순자 씨를 보기 싫어서 일찍 자리를 떴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저도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용돈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한 번도 제대로 감사하다는 말을 안 했어요. 아버지가 아프신 줄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박순자 씨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은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조금 외로우셨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당신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날 밤 우리 삼남매는 오랜만에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그리고 후회를 나누며 우리는 어느새 어른이 되어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것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우리는 다시 형제자매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박순자 씨와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박순자 씨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호칭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박순자 씨, 아니, 새어머니는 조용히 우셨습니다. 아버지, 묘 앞에 앉아 우리는 말했습니다. 큰형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들이 될게요. 누나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새어머니를 의심하고 아버지 마음을 몰라줬어요. 이제는 가족으로 살아갈게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처럼. 저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제가 말 한 번 안 했죠? 이제라도 말할게요. 사랑해요, 아버지. 그리고 보고 싶어요. 새어머니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제가 아이들과 잘 지낼게요. 당신이 원하셨던 대로 우리 가족이 될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이제 마음 놓겠구나. 그 후로 우리는 변했습니다. 큰형은 매주 새어머니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무거운 것을 들어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은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못해드린 걸 어머니한테라도 하고 싶어요. 누나는 새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버지가 가고 싶어 하셨지만 가지 못한 곳들을요. 제주도, 경주, 강릉. 사진을 찍으며 누나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새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해.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새어머니 댁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면 기뻐하시겠구나. 1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기일. 우리는 새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추모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올리고 추억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아, 사실 나는 아버님이 남기신 식당을 팔지 않으려고 해. 그건 아버님의 마지막 선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간 추억이 담긴 곳이거든. 대신 내가 죽을 때까지 운영하면서 수익의 일부를 너희에게 나눠줄게. 그게 아버님도 더 좋아하실 것 같아. 우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 것이에요. 저희는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큰형이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게 돈이었나요? 사랑이었죠. 그걸 이제 알았어요. 새어머니는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은 너희가 서로 나누길 원하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식당 수익으로 장학금을 만드는 거야. 아버님 이름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거지. 어떠니?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게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김영수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매년 몇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가장들의 자녀들에게요. 첫 장학금 수여식 날 우리는 아버지 사진을 모셔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어. 그리고 가족의 의미였어. 누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정말 늦게 깨달았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선가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된 모습을, 우리가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그리고 새어머니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인 모습을요. 아마도 아버지는 웃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겠죠. 그래, 이제야 내 아이들이 되었구나. 고맙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유산보다 더 소중한 것. 우리는 그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아닌 화해를
재산이 아닌 사랑을 남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우리 삼남매는 새어머니 댁에 모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마치 함께 식사하시는 것처럼요. 새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가장 원하셨던 게 이거였을 거야. 너희가 자주 모여서 함께 밥 먹는 것.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진을 향해 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건배. 우리는 이제야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진심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랑, 재산이 아닌 화해,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제라도 당신의 마음을 알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